오두막 내부에는 침대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비어 있었지만 모은 잎들로 구성되어 있고 영양 가죽이 깔려 있었다. 옆에 놓인 갑옷과 머리맡에 정성스럽게 놓인 은재 십자가로 보아 기사 자신의 침상인 듯 했다. 다른 침대에는 케네스 경이 말한 환자가 누워 있었는데 강인한 체구의 험악한 인상의 남자로 중년이 지난 듯 보였다. 그의 침상은 주인의 것보다 더 부드럽게 정리되어 있었고 기사들이 평화로운 상황에서 입는 헐렁한 가운과 그 외의 소박한 옷가지들은 케네스 경이 자신의 병든 종자를 위해 내놓은 것이 분명했다. 오두막의 바깥쪽에는 사슴 가죽 부츠와 파란 모자, 원래는 화려했으나 지금은 많이 낡은 더블렛을 입은 소년이 무릎을 꿇고 숯이 담긴 화로 앞에서 철판 위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즐겨 먹는 보리빵 케이크를 굽고 있었다. 오두막의 주요 기둥 중 하나에는 영양 고기 일부가 걸려 있었다. 그 고기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리처드 왕의 병상을 지키는 사냥개들보다 더 고귀한 사슴 사냥개가 빵을 굽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치 빠른 이 동물은 그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먼 천둥처럼 깊은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억눌린 으르렁거림을 냈다. 하지만 주인을 보자 꼬리를 흔들며 머리를 숙여 존재를 인정했고 병자의 침실에서는 침묵이 마땅하다는 것을 아는 고귀한 본능으로 소란스러운 인사는 삼갔다. 침대 옆에는 케네스 경이 말했던 무어인 의사가 동양식으로 다리를 꼬고 가죽 방석 위에 앉아 있었다. 불완전한 빛 속에서는 그의 얼굴 아래쪽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길고 검은 수염으로 덮여 있다는 것, 아스트라칸에서 제조된 양털로 만든 짙은 색의 높은 타르타르 모자인 톨파치를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넉넉한 카프탄도 어두운 색이라는 것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분간할 수 있었던 것은 비정상적인 광채로 빛나는 그의 날카로운 두 눈뿐이었다. 영국 남작은 일종의 경외심으로 침묵을 지켰다. 그의 투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불평이나 투덜거림 없이 고통과 빈곤을 견뎌내는 모습은 토머스 드 보에게는 리처드 왕의 아련실보다 더 큰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한동안 환자의 규칙적이고 무거운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 6일 밤 동안 잠을 한 번도 못 잤소. 케네스 경이 말했다. 수행하는 소년에게 확인했소. 고귀한 스코트인이여. 토머스 드보가 케네스 경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이 일은 고쳐야 하오. 당신의 종자는 너무 굶주리고 보살핌을 받지 못했소. 그는 말 끝에 평소의 단호한 톤으로 목소리를 높였고 잠을 자던 환자가 방해를 받았다. 나의 주인님, 그가 꿈속에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고귀한 케네스 경, 팔레스타인의 짠 샘물보다는 클라이드 강이 차갑고 상쾌한 물이 나에게처럼 당신에게도 맛이 있지 않소? 그는 고향을 꿈꾸고 있소. 잠든 속에서 행복한 것이요. 케네스가 드 보에게 속삭였지만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환자의 맥박을 주의 깊게 살피던 환자의 손을 침대 위에 조용히 놓아두고 두 기사에게 다가와 침묵할 것을 신호하며 오두막 앞으로 인도했다. 우리가 당신들처럼 어리석은 미신은 아닐지라도 존경하는 이사 벤 마리암의 이름으로, 그가 말했다. 그가 마신 폭된 약의 효과를 방해하지 마시오. 지금 그를 깨우는 것은 죽음이나 이성 상실을 의미하오. 하지만 무예진이 미나렛에서 저녁 기도 시간을 알릴 때 돌아오시오. 그때까지 방해받지 않는다면 이 프랑크족 군인은 건강을 해치지 않고 그나, 특히 그의 주인이 질문할 문제에 대해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오. 기사들은 의사의 권위 있는 명령 앞에 물러났다. 그는 환자의 침실이 의사의 왕국이라는 동양 격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듯했다. 그들은 오두막 문 앞에 잠시 함께 서 있었다. 케네스는 손님이 떠나기를 기다리는 듯했고 드보는 마음속에 무언가 말하지 못한 것이 있는 듯했다. 사냥개는 그들을 따라 텐트 밖으로 나와 주인의 손에 길고 거친 얼굴을 밀어넣었다. 주인으로부터 따뜻한 말과 약간의 쓰다듬을 받자마자 그는 감사를 표하려는 듯 꼬리를 곧게 펴고 오두막과 폐허 주변을 전속력으로 달렸다. 하지만 주인의 깃발로 보호되는 구역을 결코 넘지 않았다. 몇 번의 장난을 마친 개는 주인에게 다가와 장난기를 버리고 예전의 침착한 상태로 돌아와 주인의 절제력을 흉내내는 듯했다. 두 기사는 기분 좋게 지켜보았다. 케네스는 사냥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영국 남장 역시 사냥 애호가로서 동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훌륭한 개요. 그가 말했다. 빠른 만큼 끈기가 있다면 리처드 왕의 어떤 앨런 사냥개도 그를 당해내지 못할 것 같소. 하지만 정중하게 묻건대 리처드 왕의 진영 안에서는 100장 미만의 계급은 왕의 허가 없이 사냥개를 키울 수 없다는 포고를 듣지 못했소? 리처드 왕은 당신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마구간 관리자로서 묻는 것이오.
나는 자유로운 스코틀랜드 기사로서 대답하오. 케네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현재 나는 영국의 깃발을 따르고 있지만 그 나라의 살림법에 복종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그렇게 할 의지도 없소. 나팔 소리가 들리면 누구보다 빨리 말 위에 올라타고 충돌하는 소리가 나면 내 창은 결코 늦게 나가지 않소. 하지만 휴식 시간에 대해 리처드 왕은 내 자유를 제한할 권한이 없소. 그렇더라도 왕의 조례를 어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오. 드보가 말했다. 그러니 당신의 허락이 있다면 이 문제에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 친구를 위해 보호 증서를 보내주겠소. 고맙소. 스코틀랜드인이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할당받은 구역을 알고 있고 그 안에서는 나 스스로 보호할 수 있소. 하지만 그가 태도를 바꾸며 말했다. 이것은 친절에 대한 너무 차가운 보답이군. 진심으로 감사하오. 왕의 마구 관리인들이 로스월을 불리한 상황에 빠뜨리고 해를 끼칠지도 모르고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문제가 커질 것이오. 당신은 나의 살림을 많이 보았소. 그가 웃으며 덧붙였다. 그러니 로스월이 우리의 주요 식량 공급원이라고 말해도 부끄럽지 않소. 부디 우리의 사자 리처드가 미녀 속의 사자처럼 사냥해서 전리품을 톡 차지하는 그런 왕은 아니기를 바라오. 그가 굶주린 기사에게 스포츠의 시간과 사냥감 한 점을 아까워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소. 특히 다른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더더욱. 내 신앙을 걸고 당신은 왕을 공정하게 평가하는군. 하지만 초목과 사슴이라는 말에는 우리 노르만 군주들의 정신을 잃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 최근 음유시인과 순례자들에게 들었소. 스코틀랜드인이 말했다. 당신들의 법 밖으로 나간 요먼들이 요크와 노팅엄 지방에 거대한 무리를 지어 로빈 후드라는 아주 튼튼한 궁수를 우두머리로 삼고 있다고 말이오. 리처드가 성지에서 살림법을 강요하기보다 잉글랜드에서 살림법을 완화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소. 위험한 일들이오. 케네스 경. 드보가 위험하거나 불쾌한 주제를 피하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미친 세상이오. 왕의 파빌리온으로 돌아가야 하니 작별 인사를 하겠소. 저녁 기도 시간에 당신의 숙소를 다시 방문하여 그 이교도 의사와 대화하겠소. 그동안 결례가 아니라면 식사를 개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내드리고 싶소. 고맙소. 케네스 경이 말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소. 로스월이 벌써 2주치 식량을 마련해 두었소. 팔레스타인의 태양이 질병을 가져온다면 사슴 고기를 말리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두 전사는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친구가 되어 헤어졌다. 하지만 헤어지기 전 토머스 드보는 동양 의사의 임무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파악했고 살라딘을 대신해 리처드 왕에게 가져온 스코틀랜드 기사의 신임장을 전달받았다.